나는 문을 잠그고 열쇠를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나가.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내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차갑게 메아리쳤다. 아들은 무릎 꿇고 애원했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고 창문을 닫아버렸다. 그 순간 손자가 울면서 할머니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귀를 막았다. 그날은 서울의 평범한 아파트에서 시작된 지옥 같았다. 나는 60대 중반의 과부,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넘었고 유일한 아들 민준이를 키우며 살아왔다. 민준이는 좋은 직장에 다니는 엔지니어였고 며느리 수진이는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자였다. 결혼한 지 5년, 손자 준호가 태어나고 나서야 그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다. 처음에는 다 좋았다. 수진이가 임신했을 때 나는 기뻐하며 그들을 내 집으로 불렀다. 함께 살면서 아이 키우자. 내가 도와줄게. 그 말이 내 인생의 실수였다. 집은 점점 엉망이 되었다. 수진이는 출근하고 돌아오면 피곤하다며 집안일을 미루기 일쑤였다. 설거지 그릇이 싱크대에 쌓이고 빨래는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민준이는 엄마, 수진이가 피곤해요. 이해해주세요 라고만 했다. 이해. 나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청소하고 밥 짓고 손자를 돌보았다. 내 등은 아프고 손은 거칠어졌지만 그들은 감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할머니, 이거 해주세요 라는 손자의 목소리가 유일한 위로였다. 어느 날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거실에 장난감이 흩어져 있고 부엌 바닥에는 음식 찌꺼기가 끈적였다. 나는 수진이에게 말했다. 수진아, 집을 좀 치워라. 이게 무슨 꼴이야? 그녀는 피곤한 눈으로 나를 노려보며 어머님, 저도 일해요? 왜 항상 저만 탓하세요? 라고 대꾸했다. 그 순간 내 속에서 무언가 끊어졌다. 나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그리고 그 아내가 내 집을 더럽히는 꼴을 더는 볼 수 없었다. 좋아, 그럼 나가. 너희들 집 사서 살아은의 말에 민준이가 놀라서 엄마, 왜 그래요? 우리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했지만 나는 이미 결심했다. 그날 밤 나는 짐을 싸라고 지시했다.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님, 준호 때문에라도 라고 했지만 나는 단호했다. 준호는 내가 키울게. 너희는 나가. 하지만 그들은 손자를 데리고 나갔다. 문 밖에서 준호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문을 잠갔다. 그 후로 집은 조용해졌다. 너무 조용해서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매일 아침 빈 방을 보며 후회했다. 내가 너무 심했나. 하지만 자존심이 앞섰다. 그들은 내 집을 존중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평범한 삶을 원했을 뿐이다. 시간이 흘렀다. 한 달 후 민준이가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우리 이제 새 집 구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엄마가 못 보게 할게요. 그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뭐라고? 손자를 왜 못 봐? 민준이는 차갑게 대답했다. 엄마가 우리를 쫓아냈잖아요. 이제 가족은 우리 셋뿐이에요. 전화가 끊어지자 나는 소리를 지르며 울었다. 손자 없이 사는 삶. 그건 지옥이었다. 나는 매일 공원에 나가 아이들을 보며 눈물을 삼켰다. 주변 이웃들은 왜 그래? 라고 물었지만 나는 말할 수 없었다. 내 잘못인가? 아니, 그들의 잘못이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다. 나는 변호사를 찾았다. 손자를 볼 권리가 있어요. 법적으로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한국법은 부모의 권리를 우선시해요. 하지만 노력해볼 수는 있어요. 나는 소송을 준비했다. 그 과정에서 옛 추억이 떠올랐다. 민준이가 어릴 때 나는 밤새워 그를 돌봤다. 수진이와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미소를 좋아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집안의 작은 다툼이 이렇게 커질 줄이야. 나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준호의 사진을 보며 할머니가 미안해라고 중얼거렸다. 소송 준비 중 수진이가 갑자기 연락했다. 어머님, 만나서 이야기할까요? 나는 긴장하며 카페로 갔다. 그녀는 피곤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준호가 할머니를 찾고 있어요. 그 말에 내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녀는 덧붙였다. 하지만 우리를 쫓아낸 건 잊을 수 없어요. 우리는 대화를 시작했다. 서로의 아픔을 털어놓았다. 나는 미안해. 내가 너무 엄격했어 라고 말했다. 수진이는 저도 게을렀어요 라고 인정했다. 그날 우리는 화해의 첫걸음을 뗐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손자를 볼 수 있을까? 그 희망이 나를 버티게 했다. 화해의 첫 만남 후 나는 매일 준호를 생각했다. 카페에서 수진이와 나눴던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머님, 준호가 밤마다 할머니 꿈을 꿔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사진 앨범을 펼쳤다.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행복했던 시절. 이제 그 행복은 산산조각 났다. 왜 우리는 가족인데 이렇게 싸우는 걸까?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모든 것인데 우리 집은 왜 무너졌을까? 다음 날 민준이가 집으로 왔다. 엄마, 이야기 좀 해요. 그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수진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가 너무하다고. 나는 화가 치밀었다. 너희가 집을 엉망으로 만든 게 먼저잖아.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우리는 바빴어요. 직장 생활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엄마는 항상 잔소리만 하시고 그 말에 나는 분노했다. 잔소리.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대화는 다시 싸움으로 번졌다. 민준이는 일어나며 엄마, 이렇게는 안 돼요. 준호는 못 보여줄게요 라고 말했다. 문이 닫히자 나는 무너졌다. 그 후로 나는 우울증에 빠졌다. 의사는 가족 상담을 해보세요 라고 조언했다. 나는 상담소를 찾았다. 상담사 앞에서 나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내가 잘못한 건가요? 집을 지키려 했을 뿐인데 상담사는 모두의 잘못이에요. 소통이 부족했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곱씹었다. 소통. 평생 살아오며 배운 적 없는 단어.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우리는 말없이 지냈다. 민준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 어쩌면 내 탓이다. 상담 후 나는 수진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준호 좀 볼 수 있을까? 그녀는 한참 후에 답했다. 이번 주말에 공원에서요. 나는 기뻐하며 준비했다. 공원에서 준호를 보자 눈물이 흘렀다. 할머니, 그는 달려와 안겼다. 그 따뜻함이 잊혔던 행복을 되살렸다. 하지만 수진이는 멀찍이 서서 지켜봤다. 어머님, 이게 마지막일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을 존중해주세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노력할게. 집으로 돌아온 후 나는 집을 청소했다. 이번에는 나 혼자서. 바닥을 닦으며 생각했다. 왜 나는 항상 완벽을 요구했을까? 민준이가 어릴 때도 그랬다. 공부 잘하라고, 집 청소하라고. 어쩌면 그 압박이 민준이를 멀어지게 했을까? 밤에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 준호를 봤다. 그 아이의 미소가 내 삶의 빛이다. 하지만 나는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 다음 날 변호사에게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말했다. 화해로 가보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민준이가 사고를 당했다. 회사에서 과로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수진이가 울며 나를 불렀다. 어머님, 와주세요. 나는 달려갔다.
민준이는 병상에 누워 있었다. 엄마, 그의 약한 목소리에 나는 울었다. 미안해, 아들아. 그날 밤 우리는 병실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수진이는 민준 오빠가 항상 어머님을 걱정했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나도 너희를 사랑해 라고 처음으로 말했다. 그 순간 가족의 유대가 다시 느껴졌다. 민준이가 퇴원한 후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다. 어색했지만 웃음이 나왔다. 준호가 할머니, 같이 살아요 라고 하자 모두가 웃었다. 하지만 나는 각자 집에서 살면서 자주 만나자 라고 제안했다. 그게 최선이었다. 독립과 존중. 한국 가족의 새로운 방식.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사랑은 강요가 아니라 이해다. 그 후로 우리는 주말마다 만났다. 공원, 식당, 집. 이준호의 웃음소리가 내 일상을 채웠다. 하지만 가끔 옛 상처가 떠올랐다. 만약 그날 문을 잠그지 않았다면 후회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이제 혼자 사는 삶을 즐긴다. 책 읽고 산책하고. 가족은 멀지 않다. 시간이 더 흘렀다. 민준이의 사고 후 우리 관계는 서서히 회복되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았다. 수진이는 여전히 나를 경계했다. 어머님, 집에 오실 때 미리 말씀해 주세요. 그녀의 말투에 상처받았지만 이해하려 애썼다. 나는 상담을 계속 받았다. 인내하세요. 변화는 천천히 옵니다. 상담사의 말이 위로가 되었다. 어느 날 준호의 생일이 다가왔다. 나는 케이크를 준비하며 설레었다. 할머니가 특별한 선물을 줄게. 파티에서 민준이와 수진이는 웃었지만 분위기는 어색했다. 준호가 케이크를 자르며 가족 모두 사랑해 라고 하자 눈물이 흘렀다. 그날 밤 수진이가 나에게 말했다. 어머님, 그때 왜 그렇게 하셨어요? 나는 솔직히 답했다. 외로웠어.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저도 스트레스 받았어요. 시어머니로서의 압박이 컸어요. 그 대화가 전환점이 되었다. 우리는 매주 모임을 가졌다. 함께 요리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민준이는 엄마, 우리도 반성했어요. 집안일을 도와야 했는데 나는 나도 너무 엄격했어 라고 인정했다. 한국에서 어머니는 강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나를 망쳤다. 이제는 부드러워지려 한다. 하지만 새로운 갈등이 생겼다. 수진이가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하겠다고 했다. 카페를 열어요. 민준이는 지지했지만 나는 걱정했다. 안정적인 직장이 낫지 않을까? 수진이는 화를 냈다. 어머님, 제 꿈이에요. 다시 싸움. 나는 미안, 내 인생이니까 라고 물러섰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만약 실패하면? 준호는 어떻게 될까? 카페 오픈 준비 중 수진이가 도움을 청했다. 어머님, 메뉴 좀 봐주세요. 나는 기뻐하며 갔다. 함께 케이크를 구우며 웃었다. 수진아, 내가 잘할 거야. 그녀는 눈물을 글썽였다. 고마워요, 어머님이. 그 순간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다. 오픈 당일 손님들이 몰렸다. 준호가 점마 카페 최고라고 외쳤다. 나는 자랑스러웠다. 그 후 우리의 삶은 안정되었다. 나는 가끔 카페에 가서 도왔다. 민준이는 건강을 챙기며 일했다. 준호는 학교에서 잘 지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과거를 반성했다. 왜 더 일찍 이해하지 못했을까? 밤에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서울의 불빛이 아름다웠다. 삶은 계속된다. 갑자기 건강 문제가 생겼다. 나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 초기 암이에요. 치료받으세요.
그 소식을 가족에게 알렸다. 민준이가 울며 덤마, 같이 이겨요 라고 했다. 수진이는 제가 돌볼게요 라고 말했다. 병원 생활 중 그들은 매일 왔다. 준호가 그림을 그려주었다. 할머니, 빨리 나아요.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했다. 치료를 받으며 나는 삶을 돌아봤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자신을 돌보지 않았다. 이제는 변할 때다. 퇴원 후 나는 여행을 계획했다. 혼자 제주도 가볼게. 가족은 걱정했지만 지지했다. 제주에서 바다를 보며 자유를 느꼈다. 이게 삶이구나. 돌아온 후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매일 전화하고 만나고 손자를 안으며 생각했다. 이 모든 갈등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어. 한국 가족의 드라마는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계속된다. 더 나아지며. 제주 여행 후 나는 새로운 에너지를 얻었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건강하세요? 민준이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웃었다. 이제 괜찮아.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수진이가 요리한 김치찌개가 맛있었다. 어머님, 제 솜씨 어때요? 나는 칭찬했다. 최고야. 준호가 웃으며 할머니, 이야기해주세요. 라고 했다. 나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행복한 순간.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수진이의 카페가 어려움에 처했다. 코로나 후유증으로 손님이 줄었다. 그녀는 스트레스 받으며 어떻게 하지? 라고 울었다. 민준이는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해라고 제안했다. 수진이는 망설였지만 나에게 왔다. 어머님, 조언 좀. 나는 기뻤다. 함께 마케팅을 고민했다. SNS를 활용해. 준호 사진 올려보자의 카페는 다시 활기찼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수진이가 어머님, 결혼 초에 무서웠어요. 시어머니가 엄격하시다고 들었거든요 라고 고백했다. 나도 내가 싫었던 게 아니야? 그냥 익숙하지 않았어 라고 말했다. 우리는 웃으며 포옹했다. 민준이는 이제야 가족 같아 라고 했다. 준호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다. 친구와 싸워서 상처를 입혔다. 선생님이 불렀다. 할머니가 가볼게. 학교에서 준호를 보자. 그는 울고 있었다. 미안해요. 나는 안아주며 괜찮아. 다음엔 잘하자. 집으로 데려와 가족 회의를 했다. 우리는 함께 해결해. 그날 준호는 가족이 최고야 라고 말했다. 시간이 지나 민준이가 승진했다. 엄마, 축하해주세요. 파티를 열었다. 모두가 모였다. 나는 토스트를 했다. 우리의 갈등이 우리를 여기로 이끌었어. 감사해. 눈물이 흘렀다. 수진이는 어머님, 사랑해요 라고 처음으로 말했다. 그 말에 가슴이 벅찼다. 하지만 내 건강이 다시 악화되었다. 암이 재발했다. 이번엔 힘들어요. 의사의 말에 가족은 충격받았다. 민준이가 덤마, 포기하지 마요 라고 울었다. 수진이는 제가 간호할게요 라고 했다. 병원에서 나는 회상했다. 그날 문을 잠근 순간. 후회했지만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었다. 치료 중 준호가 매일 왔다. 할머니, 이야기해주세요. 나는 삶의 교훈을 전했다. 가족은 싸워도 결국 함께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의 지지가 나를 버티게 했다. 수술 후 회복되었다. 기적이에요. 의사가 말했다. 나는 가족의 사랑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퇴원 후 우리는 여행을 갔다. 강원도로.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준이가 점마, 그때 미안했어요 라고 했다. 나도 미안해 라고 답했다.
수진이는 이제 행복해요 라고 소려. 준호가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모든 게 완벽했다. 삶은 계속되었다. 나는 카페에서 일하며 보람을 느꼈다. 가족은 더 단단해졌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었다. 한국 드라마처럼 우리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향했다. 여행 후 일상이 돌아왔다. 하지만 더 밝아졌다. 나는 매일 산책하며 건강을 챙겼다. 민준이는 엄마, 함께 운동해요 라고 제안했다. 우리는 공원에서 조깅했다. 수진이는 카페에서 성공했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준호는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 할머니, 자랑스러워요. 어느 날 옛 이웃이 찾아왔다. 요즘 가족 잘 지내? 나는 웃으며 네, 이제야 안정됐어요. 그녀는 그때 싸움 소문났었어 라고 했다. 나는 과거예요. 이제는 사랑만 있어요. 그 말에 뿌듯했다. 하지만 작은 갈등이 다시 생겼다. 준호의 교육 문제. 수진이는 명문 학교 보낼게요 라고 했지만 나는 아이 행복이 우선지라고 반대했다. 민준이는 중재했다. 함께 결정해요. 우리는 토론했다. 결국 준호의 의견을 따랐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하고 싶어요. 가족 민주주의가 작동했다. 시간이 흘러 내 생일이 왔다. 가족이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했다. 어머님, 사랑해요. 수진이의 케이크에 눈물이 흘렀다. 민준이가 선물로 여행 티켓을 줬다. 엄마, 쉬어요. 준호가 그림을 그렸다. 할머니 영원히, 그날 나는 행복의 절정을 느꼈다. 건강검진에서 좋지 않은 소식이 나왔다. 관찰하세요. 하지만 가족이 함께였다. 우리가 있어요. 그 지지가 힘을 줬다. 나는 책을 쓰기 시작했다. 우리 이야기. 가족의 갈등과 화해, 출판 제안을 받았다. 한국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책이 나왔다. 반응이 좋았다. 인터뷰에서 갈등은 성장의 기회라고 말했다. 가족은 자랑스러워했다. 수진이가 어머님, 영웅이에요 라고 했다. 민준이는 엄마 덕분에 우리 바뀌었어요. 준호가 성장했다. 10살이 되었다. 할머니, 꿈은 작가예요. 할머니처럼 나는 웃었다. 내 꿈 따라가의 가족 모임에서 우리는 추억을 공유했다. 그날 문 잠근 이야기. 이제는 웃으며 말할 수 있다. 삶의 끝자락에서 나는 만족했다. 가족이 내 곁에 있다. 상처는 치유되었고 사랑만 남았다. 한국에서 가족은 영원하다. 우리처럼. 책 출간 후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로워졌다. 인터뷰와 강연 요청이 쇄도했다. 어머님, 어떻게 화해하셨어요? 사람들이 물었다. 나는 인내와 이해라고 답했다. 민준이는 엄마가 우리를 바꿨어요 라고 자랑했다. 수진이는 카페를 확장했다. 가족 브랜드로요. 준호는 할머니 책 읽었어요 라고 했다. 하지만 나이 든 몸은 피곤했다. 쉬고 싶어 가족에게 말했다. 그들은 엄마, 함께해요 라고 했다. 우리는 시골로 이사 계획을 세웠다. 평화롭게 살자 서울을 떠나 강원도로 갔다. 새 집에서 바다를 보며 살았다. 준호가 저기 좋아 라고 했다. 일상은 단순해졌다. 아침에 산책, 오후에 책 읽기. 가족이 주말에 왔다. 함께 낚시하고 바비큐. 수진이가 어머님, 건강하세요 라고 안부했다. 민준이는 엄마, 사랑해요 라고 안아줬다. 준호가 할머니, 영원히 함께 라고 했다. 어느 가을날 나는 병상에 누웠다. 시간이 왔나봐 가족이 모였다. 눈물을 흘리며 나는 미안하고 고마워라고 말했다.
그날 문 잠근 게 후회됐지만 그것이 우리를 여기로 이끌었어. 민준이가 엄마, 최고예요 라고 울었다. 수진이는 어머님, 영원한 가족이에요 라고 했다. 준호가 손을 잡았다. 할머니, 사랑해. 나는 눈을 감았다. 삶은 드라마였다. 갈등, 눈물, 화해. 결말은 아름다웠다. 가족의 사랑이 모든 걸 이겼다. 한국 가족의 진짜 이야기. 영원히 계속될